집을 지으실 분들 중에서 책을 받고 싶은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우와. 10분에게 책을 무료로 보내준다고 하거든요. 이번에는 집을 짓기 전 건축주들이 꼭 읽으면 좋을 책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의 게스트 신민재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신민재 소장님은 A&L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계시고, 기타 자세한 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말씀하실 게 있는 자랑이나 뭐 아니면 개인 소개나 꼭 그렇지는 않는데. 그럼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A&L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한국어도 하고. 네. 처음에 아키텍처 앤 러스트. 아, 강하게 이렇게 젊었을 때는 약간 우리 네. 욕망을 막 이랬었는데 느낌으로, 예. 그걸 잘 안 먹히더라고요. 아키텍처 앤 라이프로 갔다가 그것도 좀 식상해서 요즘은 건축과 사랑? A&L 러브? 아키텍처 괜찮네. 러브로 지금 요즘은 밀고 있습니다. 가져가고 싶어요. 안 먹힐 걸로 계속 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딱 봐도 안 먹힐 거 뻔히 아시면서. 근데 은근 그 건축주들은 사랑이 담긴 집을 아, 그래요? 좋아하세요. 공유건축은 뭐예요? 빌 공짜에다가 논류? 공간에서 논다 이런 데. 사무실이 노는 분위기는 아니잖아. 전혀 아니지. 놀고 싶은 분위기. 주제로 이제 넘어갈게요. 저희가 책을 좀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책 소개하면서 출연하신 분들이 건축주들이 읽을만한 책을 같이 소개하면 어떨까 해서 이번에 에피소드 준비해봤거든요. 그래서 각자가 건축주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을 하나씩 설명을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책에 대한, 건축주들이 주택을 짓기 전이나 아니면 주택을 지을 예정이 있거나 아니면 짓고 계신 분들까지 포함해서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모았으니까. 짚고 넘어갈 때 네. 지금 짓고 계시면 늦었다. 그래도 그냥 열심히 설계 도서에 집중하셔라. 그게 맞잖아요. 설계 단계면은 그래도 설계 단계면 괜찮지. 그 짓고 계시면 이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설계 단계 계시면은 그 정도는 이제 포함해서 읽을 수 있다. 네. 난 한 권이 아니. 일단 해봐, 잘라줄게. 저는 설계를 하고 나면 건축주들이 꼭 그렇게 책을 써가지고 제가 건축주들이 한 3권, 4권 썼거든요. 3권, 4권 쓴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는 요 차덕호 처음 집을 짓다. 요거는 집을 지으실 분들인데 되게 막 이렇게 지어도 될까 싶은 분들한테 되게 가감하게 적용된 책이라서 이런 디자인을 해도 될까 싶은 사람들 읽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설계를 어떻게 진행해 가는 과정도 좀 설명이 돼 있어요. 뭐 약간 모형 사진도 나오고. 모형 사진도 있고 꼭 이런 방식으로 설계를 하는 사무소가 아니면 좀 예외일 수 있는데 제가 생각에 제가 조금 보편적으로 그렇게 튀지 않게 설계를 진행하는 편이라. 이거는 되게 튀는데요? 아 그래요? 네, 뭐 집 안에서 차를 볼 수 있는 집이 얼마나 그거 자체는 근데 설계 프로세스 자체는 그렇게 남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덕후라는 게 차를 이렇게 덕질하시는 근데 분인데 그거를 사실은 블로그 쪽에서는 차 블로그 쪽에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계속 블로그를 하다가 대기업으로 입사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차고라고 하지만 하여튼 차를 위한 방의 개념으로 이거는 좀 이렇게 다른 거죠. 실내로 차를 위한 방이 한 칸 더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원래는 뭐 하셨다가 차 쪽으로 가신 거예요? 원래는 디자이너였어요. 자동차 디자이너. 일단 뭐 갈 네. 대로 가셨네. 네. 그래서 학생에서 1등 해가지고 일본의 유명한 회사로 스카웃돼서 들어가셨는데 어느 순간 디자인을 그만둬야겠다 싶어서 글을 디자인 프로세스를 아시니까 설계할 때 제가 설명하면 가장 빠르게 완공까지 10개월. 네, 이렇게 된 적이. 저는 설계만 한 10개월, 11개월 하거든요, 단독주택. 근데 아주 결정을 빨리 하셨고 추진력 있게 진행하셔서 10개월 안에 입주하신. 이 책에 소장님의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많지 않고 되게 몇 줄인데 되게 영웅적으로 되게 표현을 많이 잘 해줬어. 이분이 그걸 잘 포장하시는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책에 있는 평면 봤는데 뭐 하여튼 2세대가 이렇게 현관을 공유하고 세대도 2세대죠. 단독주택이지만 차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되게 좀 주택이지만 좀 복합돼 있는 형태로서 이게 PH에서 한번 찍었잖아요. 네네. 몇 맞아요. 그래서 영상 보시면 이 집에 대한 영상도 있고. 네, 링크 달아주세요. 그럼 이거는 어떤 사람이 읽으면 좋을 거? 요거는 집을 짓기로 결심한 사람은 과정이 뭐가 필요하냐, 설계 시공 단계에서 건축주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느냐를 볼 때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건축주도 좀 초보 건축주는 그려놓으시는 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분도 그려놓으신 것 같은데. 아니요, 저랑 얘기하면서 바뀌었어요.
처음에 갖고 온 그림은 있었는데 네. 완전히 제가 바꿨죠. 그렇지. 거실에서 차를 보고 있어. 맞아. 차가 보이는 거는 안 바뀌었는데 그 얘기가 있었죠. 평면에 대한 구성이라든지 그 세대를 구성하는 방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 그럼 요거는 일단 패시브야. 그래. 요거는 별로 관심 없어요. 자기 책을 읽었는데 관심 별로 없어요. 근데 요거는 기술적으로 좀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 아, 그치. 기술적으로 내가 어떤 집을 짓고 싶고 왜 하자가 나는지, 왜 단독주택 살면 추운지 그런 것들을 너무 잘 정리정돈해 하셔서 이거는 조금 공부를 해서 기술적인 부분을 조금 충족하고 싶으실 때 보시면 좋아요. 패시브를 알고 이거를 하려고 하신다면은 요거 읽어보고. 이거 정말 도움이 되지. 네. 그래도 아이템 제가 이분하고 하면서 저도 조금 정립됐어요. 네. 그 전체 디테일에 대해서도 계속 하루에 한 2시간씩 통화를 했으니까요. 한 11개월 동안 표기하는 주기 하나하나를 다 나한테 질문하니까 저도 그러면서 한번 싹 정리가 된 기회가 됐고, 그게 고스란히 담아져 있는데 조금 초보자들은 어렵다. 그래서 맞아요.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이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패시브가 뭔가 인터넷에서 뭐 찾아보다가 거기서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분들이 읽으면은 될 맞아요. 책. 직접 관여하고 싶으신 분들 현장에. 사실 이게 어쩌면 가장 기초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건축주가 건축물 공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건축물 공부라면 네. 건물이 이런 기술적인 거. 기술과 아, 법규는 내 말이. 기술과 법규는 그러니까 건축사에게 맡겨주시라. 근데 돌려가기. 이해를 하려면은 이런 게 있구나. 자동차 살려면 타이어가 뭔지, 네. 핸들이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 용어 같은 것들은 접해보시는 건 좋긴 하겠는데, 저는 제일 힘든 건축주가 본인이 어떤 생활을 할지 모르는 분이 설계를 의뢰할 때 알아서 잘해주세요가 제일 저는 그런 분들이 네. 제일 많지 않나요? 많이 있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면은 설문지부터 보내요. 어떤 삶을 살고 계시냐, 어떤 걸 지향하시냐. 네, 그래서 사실 그걸 알려주는 책은 없죠. 자기 건 자기가 제일 아니까. 신민재 소장님이 추천하시는 책은 네, 이 책은 제목은 제로에서 시작하는 도시형 수집 채집 생활. 수렵 채집 생활. 네, 수렵 채집 생활. 푸른북. 작가는 누군가요? 네, 작가는 사카구치 교회, 아. 일본 건축가예요. 이 책은 건축가가 노숙자들 집을 리서치한 책인데요. 절판됐어요. 헐. 중고로 사야 되네? 중고로 사거나 도서관에서 보셔야 되는데, 음. 도시에서 어떻게 경제 생활을 안 하고 살 수 있지인데 삶의 방식의 극단적인 부분을 굉장히 설득력 있게 조사한 내용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삶도 있구나를 보시면 그럼 나는 어떤 삶을 추구할지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다 같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나는 어떤 생활을 할 거냐를 찾기가 참 쉽진 않은데, 이 책을 계기로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다.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에요? 집이 없이 어떻게 네, 그러니까. 사냐. 네. 근데 집을 만들어요, 다. 아. 스스로. 자기한테 필요한 딱 그만큼만. 근데 네. 저는 좀 동의하는 게, 어쩌면 극단적인 부분까지도 생각해 그럴 수 있죠. 보셔야 네. 자기가 극단적인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를 그렇죠. 생각도 해보고, 아니면 진짜 평범한 사람이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짓고 나서 좀 후회하시는 분, 내가 이렇게 짓고 단독주택을 왜 지었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설계를 진행하다 보면 처음에는 아주 극단적인 얘기들을 하다가 회의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게 정돈되나 그렇죠. 싶은데 아파트 평면이 딱 끝나버리는 네, 거죠. 그러면. 그럼 제가 가끔씩 얘기하죠. 반론을 던져요. 저한테 왜 오셨냐. 이럴 거면 좋은 회사들 많은데 더였는데 자이 이제 얘기하면 안 되나? 아니요. 자이. 괜찮습니다. 네, 자기가 나중에 전문가 레미안 많잖아요. 지금 상품들 힐스테이트 그런 데 가면 되지. 건축가 입장에서 건축주들이 상담을 받으러 온다고 했었을 때 어느 정도 생각이 다 좀 정리가 돼서 오시는 분하고 이야기하는 게 편해서 그냥 아무 선거 없이 그냥 저 집 지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좀 한번 상담을 해보려고 왔습니다라고 해서 오는 게 이렇게 환자가 네. 의사한테 갈 때 자기가 어디 아프고 다 해서 다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여기 막 너무 아프면 우리도 조사 단계 아까처럼 엑스레이도 찍어봐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땅도 또 가봐야 되고 하니까 막 공부를 엄청 해온다거나 아니면 본인의 삶을 다 정리해오는 사람이 거의 없죠.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처럼 차라리 맞아요. 네. 차는 내가 중요시하는 거니까 오히려 그걸 테마로 시작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이제 그 집을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냥 좋은 시작이라고 저희는 보는 거고, 그다음부터 우리가 전문가가 괜히 있나? 그거를 함께 하려고 우리가 있는 거지. 스토리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 같이.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옛날에 저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어렵냐면 자기는 별로 요구 조건이 없대. 가족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평범하게 짓고 싶대. 근데 실제로 요구 조건이 명확하신 거예요. 그치. 나 그거 같은 사람. 보여주면 아니래. 두세 번 보여주는데 아니래. 그러니 싹 자기가 원하는 사진을 나중에 해야 이미죠. 근데 저는 그거를 꺼내시면 안 되고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가 있으면 처음부터 꺼내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결론을 짓고 갈 건지 아니면 이거 놔두고 또 다시 또 의논해서 좀 바꿀 건지를 하셔야 되는데 계속 가다 보면 사실 그게 아쉬워서 검토하게 되거든요. 자기가 어느 정도의 이미지가 있으면 그냥 보여주시는 것도 그걸 베끼라는 의미가 아니니까요. 건축가 보고 그런 의미만 아니면 협의할 때 거기서부터 스타트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취향은 분명히 전달. 분명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 선생님이 추천하실 책은? 일단 그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은 이제 좀 가볍게 봐서 가온 건축의 오래됐죠. 이명남 노건주사님 쓰신 그 나무처럼 자라는 집인데 일단은 뭐 제목부터가 좀 되게 건축에 대해서 집이라는 게 그냥 물리적으로는 딱 구축이 되지만 나무처럼 이렇게 성장하는 거고 저희가 설계한 다음에도 계속 변화가 있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분이 막 이렇게 수채화 스케치도 있고 하니까 그냥 가볍게 읽기에는 되게 좋다. 그리고 그거랑 연장선상에서 여기 건축가 빵집에서 온 편지를 받다. 나카무라 요시우미, 이거 일본 건축가인데 읽어보신 분도 많을 거예요. 이 책을 읽다 보면 그런 거죠. 이제 건축가랑 그 설계자의 관계가 뭔가 이런 금전적으로만 단순히 엮여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빵으로 설계비를 받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진정성이 있으면 진짜 여기도 보면은 막 건축주가 막 엄청 멀리 떨어지는데 편지로 이렇게 서신으로 주고받고 한단 말이에요. 건축가고. 설계도 오래 걸리고 그 건축주도 건축가가 한 작품들을 또 신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설계라는 게 좀 그렇다라는 측면은 좀 재밌게 이건 뭐 어렵지 않은 책이니까 이렇게 읽어봤으면 좋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노사보는 아직 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건축학과를 보낸 부모를 둔 자식의 입장에서 노사보가 부모님에게 추천해 주실 분. 되게 복잡하네. 건축학과를 보낸 부모의 자식의 입장에서. 네, 그렇지. 그럼 본인 입장이란 거네? 본인 입장에서 네, 본인 이제 입장이 됐어. 부모님한테 부모님을 뭐 이해시키기 위해 혹은 뭐 그런 거죠. 네. 뭔가 부모님이나 이제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책인데 왜 이렇게 했냐면은 지난번에 녹음할 때 음. 이제 어머니한테 막 여러 개를 뭐 용어 같은 거 설명을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런 수준과 그런 입장에서 설명을 해주면은 건축도 읽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피디님이 예상하신 것과 좀 다른 결의 책을 가져왔는데 하지마. 잘못 어떡하죠? 자, 일단 말해봐봐. 일단 저도 2권 정도 준비했는데 가져온 거는 건축가의 도시라고 이규빈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건물을 보고 뭔가 이렇게 사진도 찍었는데 이거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건축학과 애들은 돌아다니면서 어떤 건물을 보고 어떤 요소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뭐 그냥 유리문이 크게 있네 이런 게 아니라 왜 유리문이 크게 있지? 약간 이런 다이어그램들을 보면서 건축학과 애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구나. 그런 걸 좀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막 그 어려운 용어나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니고 사진도 많고 이렇게 손그림도 많이 그려주셔서 내가 건축을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좀 친근하게 볼 수 있는 책들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좀 홍보를 해달라고 들어온 책이 애당초 주택 설계란 이런 것이야 뭐 그런 책이에요. 이게 5월 16일 날 발간된 굉장히 따끈따끈한 책이고요. 주거 해부 도감이라는 책을 썼었던 저자인데 마스다 스스무라는 사람이고 이 책이 좀 굉장히 잘 됐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걸 하나를 더 이렇게 한스미디어라고 이 출판사에서 내가지고 이번에 소개를 해드리고자 가지고 나왔습니다. 약간 이 책을 설명하는 문구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주택 설계를 시작할 때 알아야 할 중요한 점과 집 짓기의 기본 원칙을 담은 책이라고 하고요. 실무 경험이 40년 이상이 되는 작가가 건축가가 집 짓기의 기본 원칙을 모아가지고 쓴 책이라고 합니다. 주택 설계에 대해 맹신을 했거나 혹은 뭐 착각하고 있었던 것들, 실무자에게 필요한 지식을 재밌게 일러스트하고 함께 정리한 책이라고 하니까요. 지을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뭐 용어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되게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 한 번씩 읽어보셨죠? 네. 느낌이 어떠셨나요? 일단 노사보? 저는
이렇게까지 디테일한 책을 사실 처음 봤거든요. 아, 뭔가 막 디테일하죠. 좀 제가 좀 많이 디테일한 부분들을 이렇게 접어왔는데 뭐 창문 개구부를 만드는 방법도 뭐 도매, 다테같이 요코같이 이렇게 다양한 게 있는지 몰랐고 좀 디테일을 많이 알 수 있는 책이었다. 네. 맞아. 건축주들은 디테일하면 잘 모르시는 감을 좀 못 모르시는 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건축가들이 디테일한데 그게 도대체 뭐야? 뭐 그런데 이 책을 보시면 그 디테일이 뭔지에 대한 감 정도는 잡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책이다. 다른 분들은 저는 굉장히 좋게 봤어요, 책을. 아까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촬영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이 책의 시작이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수직과 수평을 맞춘다라는 거. 이거는 진짜 건축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건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뒤에 가면 뭐 디테일 이야기도 나오는데 수직 수평이 맞았을 때 불필요한 디테일도 많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스토리를 봤을 때 문을 낼 때도 다 어떤 이유가 있는 거고 기능적인 거를 다 고려해야 되는 아주 미세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주택 같은 경우는 굉장한 불편함이 있거나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뭐 그런 거예요. 뭐 막연하게 디테일이면은 뭔가를 막 또 복잡하게 하거나 뭐 하는 건데, 디테일을 위한 디테일을 만드는 게 아니고 최대한 없게끔 하거나 아니면 회피하거나, 물 같은 경우도 물을 막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거나 이런 거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그 건축가의 그 연륜이 있는 책이라서 아마 이거는 읽는 사람에 따라서 실무를 해본 사람들은 많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내 거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박현희 소장님 지금 읽지 말고 그래서 정말 놀라운 거예요. 내가 고민하는 게 다 담겨 있어요. 전체로 보면은 정말 주택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그 우리가 갖춰야 될 것들을 할 수 있는, 저는 굉장히 설계를 실제 하시는 분들, 또 시공하시는 분들, 그다음 뭐 이런 분들이 되게 읽어볼 만한 책이다. 지금 막 건축주는 읽어보니까 건축주는 아니고 건축주도 이거를 읽어보면은 되게 좋은 거죠. 주거 해부 도감의 아시는 책이죠. 발전편인 것 발전편. 같아요. 주거 해부 도감에서는 실질적인 사이즈들이 나와서 이제 주택에 관한. 맞아요. 주택 설계하고 나면 주요 얘기하다 보면 치수들 다 설명 못하고 체크 못하고, 체크는 집에 가 다시 오세요 그러면 아 제가 체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싱크대와 싱크대 사이가 한 1200으로 해줬는데 이게 조금 줄여도 되나요? 이런 판단들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미팅을 또 하게 되죠. 똑같은 도면 가지고. 그럴 때는 치수에 관한 건 주거 해부 도감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여다지문을 미다지문으로 바꿔야 돼요 결정을 할 때는 이 책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발전평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치수 정도만 알면 건축가들이 결정할 수 있어요. 아 그런 치수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여기는 여다지로는 해결이 안 되니 소음 문제가 있지만 미다지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해결해도 되는 건데, 그것까지도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요걸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김성호 소장님이 설계를 하거나 시공을 하는 사람들한테 먼저 다가갔던 게, 조금 알게 되면 이것들이 되게 중요한 정보고 뭔가 결정할 때 중요한 기준들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여기에 담아놓은 것 같아요. 건축주가 반드시 저는 신민재 소장님 관점에서 보면 반드시 여기까지냐? 라는 생각하신 것 같아요. 자, 어떠세요? 이런 거죠. 그 방법을 찾는 거는 설계하는 사람이 방법을 찾아서 제안하고 합의를 보면 되는 거고, 이 방법을 적용하자를 건축주가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 있는 카테고리들을 보면 이런 것들을 건축가에게 요구하거나 나의 취향을 전달하면 해주겠구나 하는 것들을 이해하는 데까지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있는 방법 중에 좀 위험스러운 거는 이게 정답이고 이게 정석이다라고 해버리면 그거를 적용을 안 하면은 잘못된 맞아요. 것처럼 막 네. 감수하거나 이러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건축주 입장에서는 적절한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어떤 이야기가 하나 나오냐면은, 저도 다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우리 요새 보면은 뭐 창문 같은 경우도 일반 사람 다 할 거예요. 막 시스템 창호에서 뭐 턴앤 틸트, 뭐 리프트 슬라이딩, 뭐 패러렐 뭐 엄청 많아. 근데 저도 어느 순간 그냥 시스템 창호는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해서 턴앤 틸트 해서 이렇게 막 썼단 말이에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그런 창들이 필요하나? 나도 개인적으로 그런 미석이 생각을 창이면은 창 어떻게 닦을 거야? 이런 이야기 나와요. 건축주도 읽어봤을 때 이런 창이 복잡해지면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그다음 환기 같은 경우도 물론 건축가들이 설계를 다 해줄 수도 있겠지만은 같이 하는 거잖아요, 설계라는 게. 그러면은 창을 뭐 개수를 좀 줄여서 정말 효율적으로 환기가 뭐 큰 창에서부터 저기 높은 창으로 환기가 되면 이거 건강에 관련된 문제고, 그리고 저희도 깜빡하다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안전에 대한 문제를 막 챙기다 보면은 이사가 안 돼.
그 짐이 안 아파트는 이미 발코니 창같이 돼 있어가지고 난간이 있고 해서 그게 되는데 우리 건축가들이 설계하는 게 막 난간 이런 것도 잘 안 달고 웬만하면 1100이 됐든 1200 높이 이상의 창을 달고 또 최적화하다 보면은 정말 저도 실수한 경우가 있어요. 진짜 못 들어갔어요. 냉장고를 해체해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 실수죠. 굉장히 미안하다고 그러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미안하다고. 네, 미안해요. 아니 원래는 이렇게 양쪽으로 개폐되는 창을 설계했는데 중간에 어떤 이유에서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저도 놓쳐버렸던 거예요. 이사창으로 설계해놨는데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건축주도 자기가 이제 설계안을 받거나 했을 때 아 이런 부분들은 하고 소음 문제 이런 거 나오니까 그런 측면에서 알고 있으면 알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거라니까 건축이. 이게 이제 사파도 되게 많고 그 현장 용어나 아니면 그런 용어에 대한 설명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약간은 한국 실정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잠깐 들었었는데 그런 거 그래요? 50%는 빼도 될 것 같아요. 한국 상황에는. 알겠습니다. 아까 창호 얘기도 하시겠는데 일본은 다 제주도 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부 그쵸, 지역 그쵸. 빼고는 네. 다 제주도 밑이에요. 창호나 이런 부분들이나 남방도 다르니까. 우리랑 쓰는 거랑 아예 다르니까 분야 정도만 이해하시면 어떨까 하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책 읽으면서 현장에서 일어로 된 용어들이나 뭐 그런 게 많잖아요. 설계를 할 때도 그렇고. 근데 그런 용어들을 또 따로 앞부분에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시공할 때 뭐 자주 현장에 가서 뭐 물어보고 싶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시공 관련된 뭐 용어들이 되게 궁금하다거나 그런 건축주도 있으면 이 책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해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 어렵지 절대 어렵지 않다. BIG가 만화가 지망생이었다가 맞아요. 건축했잖아요. 네. 책도 그렇고 일본도 만화가 앞으로 건축 소년 중에 많아야 돼. 카툰을 좀 그릴 줄 알아야 설명도 잘하시잖아요. 하고 아직 네. 세상에 그렇더라고요. 잘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을 지으실 분들 중에서 책을 받고 싶은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우와. 10분에게 책을 무료로 보내준다고 하거든요. 그 뭐 한스미디어에서 나오는 다양한 건축 관련된 책자는 아니고 뭐 팜플렛, 네, 카탈로그 뭐 그런 거랑 하나 함께 그래서 달면 여름 받을 수 있을 것 이벤트인가요? 같은데. 뭐 그런 건가? 그쵸. 네, 그래서 댓글이 선착순인가요? 아니면 네, 내용이 선착- 좋아요? 선착순이지 뭐. 근데 댓글 달리는 걸로 봐서는 다 받을 것 같아. 악성 댓글만 아니면 다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댓글을 다는 분들이 이 이벤트 때문에 댓글을 다는 분들이 많아서 10명이 넘는다. 그러면은 이제 추첨을 해서 드리고 이제 저희가 선별을 해서 책을 이제 사서 봐야지. 10명만. 네네네 네 10명. 근데 아무튼 진짜 실무하시는 분 있잖아요. 저같이 아틀리에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읽어봤는데요. 이거 정말 읽어볼 만할 것 같아요. 네네. 네. 글이 적어. 네. 글이 적어야죠. 네, 책 빨리 읽은 사람은 한 반나절도 안 걸리고. 반나절. 못했어. 내가 그 책을 한 번에 완독할 수 있구나. 웬만해서 한 10번 더 아니 보는데. 솔직히 건축책은 난독에 걸리잖아요. 이게 재밌다가도 난독에 음. 걸리는 책도 잘 안 읽을 책이 많아요. 근데 잠안 올 때 꺼내야죠. 서영 교수님 이후로 아주 마음에 드는. 네, 그래서 댓글 달아주시면은 책 보내드리니까요. 댓글 이거 댓글 이벤트 책 이벤트거든요. 그러니까 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덧붙이자면은 학생들이 읽어도 1, 2, 3학년? 아 누구나 저는 그리고 누구나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신입 1년차 신입은 1년차제 신입들이 무조건. 읽으면 무조건 되게 좋다. 좋은 책이라는 네. 생각도 들어가지고 네, 강추. 그럼 들으시는 분이 전문가하고 건축주하고 같이 읽어도 되는 책이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충분히 그렇게도 읽어볼 수 있는 책이에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댓글 이벤트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 책 정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건축주라면은 이 정도로 좀 뭔가 주택이라는 게 좀 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당장 설계 계약하자마자 언제 저희 인허가 들어가고 이게 아니고 이만큼 고민하려면 건축가들이 이 설계 기간이라는 것도 많이 줘야 되는 사람은 이것만 난 이해도 될 것 같아. 읽어보고 정말 건축주분도 이거 읽어보고 시간 많이 줘야 되겠구나. 돈도 좀 줘야 되겠구나. 아니면 맛있는 거라도 와서 좀 사주고 가야 되겠구나. 이 사람들이 뭔 고민을 하고 있는 거구나. 좀 이해하면 크죠. 신민재 소장님이 소개해 주신 책은 대학 도서관 가면 있을래나요?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구해볼 사람 다 구해봐. 그래,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도 많으니 해킹이 되나 책이? 알라딘 알라딘 아, 알라딘 맞나요? 네, 중고책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네. 네, 좋은 책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